소리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드러나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며 관심을 끌지도 않는다. 그런 고통은 침묵 속에서, 과도한 책임감 속에서,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는 필요 속에서 자라난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조차 처녀 자리는 이 무게를 유난히 깊게 짊어진다. 세상이 박수를 쫓아 달려갈 때 이 원형은 무대 뒤에 남아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질 위협에 놓인 것을 고치며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질서를 지탱한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감각. 다른 이들은 평범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결함을 발견하는 시선. 섬기고 돌보고 정리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 경험. 그러나 만약 이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신호라면, 오늘 당신은 왜 처녀 자리의 조용한 고통이 약함이 아니라 깊은 부름인지, 그리고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일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달라. 처녀 자리가 황도 여정에서 정확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시작에도 찬란함의 정점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불의 시기가 지나고 도취가 가라앉아 과잉이 무게로 느껴질 때 등장한다. 창조된 것이 점검되고 분리되고 조정되어야 할 때, 처녀 자리는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 무대에 오른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계속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원형은 아름답게 태어난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지닌다. 누군가는 가까이에서 살펴 결함을 찾아내고 과잉을 제거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거의 찬사를 받지 못한다. 처녀 자리는 질서가 박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를 피하는 것을 보는 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아픈 명료함이 있다. 처녀 자리는 지나치는 세부를 보고 해결되지 않은 것의 무게를 느끼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했던 책임을 진다. 그는 삶이 작동하도록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가 된다. 누군가는 결과를 누리는 동안 그는 과정을 돌본다. 찬란함과 만남 사이에 놓인 이 위치는 편안하지 않다. 처녀 자리는 틈새에서 산다. 더 균형 잡힌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 자아가 길들여져야 하는 공간. 그곳에서 영혼은 섬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것임을 배운다. 바로잡음은 잔인함이 아니라 돌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그럼에도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미묘한 고통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누가 구조를 지켰는지 알아차리는 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고통. 그러나 처녀 자리는 계속 나아간다.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녀 자리는 오래되고 조용한 상징을 지닌다. 밀이삭이다. 사치나 즉각적인 권력의 이미지는 아니다. 시간과 기다림, 지속적인 돌봄의 초상이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 전 누군가는 땅을 준비하고 숨 막히게 하는 것을 제거하며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매일의 주의를 요구한다. 이것이 처녀 자리의 영혼이다. 이 원형은 누군가가 양육의 책임을 질 때에만 삶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양육은 낭만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반복, 꾸준함, 인내다. 이삭은 침묵 속에서,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길러졌지만 모두에게 필수가 될 것을 상징한다. 처녀 자리는 자신을 이 자리에 비춘다. 다른 이들이 나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일하는 자의 자리. 여기에는 온전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이상화된 순수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다. 처녀 자리는 혼돈과 조급함, 세상의 피상성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어떤 씨앗을 자신 안에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는 세심함을 낳지만 긴장도 낳는다. 보호해야 할 것을 오염시킬까 끊임없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종종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몰아붙인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노력은 보이지 않고 밀은 수확되지만 누가 땅을 돌봤는지 묻는 이는 없을 때 고통이 생긴다. 그럼에도 처녀 자리는 계속한다. 조용한 돌봄 없이는 어떤 지속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녀 자리의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과잉을 잘라내고 유용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르며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결함을 찾아낸다. 이 재능은 이해하고 정리하고
개선하려는 깊은 필요에서 비롯된다. 혼란은 오래 남아있을 수 없다. 무질서가 있는 곳에서 처녀 자리는 개입하라는 내적 부름을 느낀다. 하지만 이 명료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세상의 오류를 보는 같은 시선이 동일한 엄격함으로 자기 안을 향한다. 처녀 자리는 자기 분석에서 좀처럼 쉬지 못한다. 언제나 조정할 것이 있고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미완의 감각은 이 원형을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기에는 허영이 아닌 책임에서 비롯된 진정한 탁월함의 추구가 있다. 처녀 자리는 자리와 존중, 소속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내적 요구가 지나치게 경직될 때 성취의 기쁨은 조용한 압박으로 바뀐다. 일은 돌봄의 표현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 지점에서 섬세한 갈등이 생긴다. 사랑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 섬기는가. 많은 처녀 자리들은 이 선을 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계속해서 하고 조정하고 바로잡는 동안 마음은 지쳐간다. 자기 비판은 잠재우기 어려운 상시의 목소리가 된다. 그럼에도 이 원형에는 거대한 치유의 잠재력이 있다. 마음을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처녀 자리는 환경과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분별력이 연민과 어우러질 때 상처는 길잡이로 바뀐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고통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결여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일이 있다. 처녀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 산다. 문제로 드러나기 전에 조정하고 정리하고 예방하며 바로잡는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누가 세부를 돌봤는지 묻는 이는 없다. 무언가가 실패할 때 무대 뒤에 있던 이에게 무게가 실린다. 이것이 이 원형을 따르는 조용한 역학이다. 처녀 자리는 알리지 않고 많이 준다. 감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가 안정되도록 행동한다. 그럼에도 여정의 어느 순간에는 인간적인 욕구가 올라온다. 허영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욕구. 노력이 의미가 있었음을 알고 싶은 단순한 필요. 그 확인이 오지 않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좌절이 자리 잡는다. 세상은 에페타추로, 즉 눈에 띄는 장면과 빛, 최종 결과를 찬미한다. 과정에 머무르는 이는 드물다. 처녀 자리는 이 간극을 깊이 느낀다. 자신의 헌신이 타인의 성취를 떠받치고 있음을 알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이지 않음은 자신의 가치가 오직 유용성에만 조건지어져 있다는 감각을 낳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더 깊어진다. 처녀 자리는 자신이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믿기 시작한다. 쉼은 실패이고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약함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그는 침묵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진 채 나아간다. 그러나 모든 영혼은 단 한순간이라도 보아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 성찰이 당신의 내면을 건드렸다면 이 조용한 노력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라. 작은 인정의 몸짓 하나도 돌보는 일을 지탱한다. 이 보이지 않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길 때 당신은 말없이 책임을 짊어진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돕게 된다. 처녀 자리에게 고독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필요다. 침묵 속에서 그는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을 되돌아보며 어디서 실수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을 어디서 조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이 물러남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긴급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찰과 고립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다. 처녀 자리가 지나치게 물러나면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하며 봉사할 때만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될 위험이 있다. 할 일이 없는 상태는 정체성의 부재로 혼동된다. 그리고 이는 조용한 공허감을 더 깊게 만든다. 이 원형은 종종 실패할 수도 쉴 수도 없다고 느낀다. 몸이 휴식을 요구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치유가 되어야 할 침묵은 내적 비난으로 채워진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떠오른다. 충분히 했는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왜 아직도 평온하지 않은가? 이 고통은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이다. 처녀 자리는 이 무게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 혼자 해결하고 혼자 조정하고 침묵 속에서 견딘다. 타인에게 짐이 될까? 방해가 될까? 연약해 보일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마음은 다친다. 배움은 처녀 자리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존엄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
휴식 또한 자신의 영혼을 섬기는 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될 때 그것은 다시 고통이 아닌 명료함의 원천이 된다. 처녀 자리는 하나의 통로로 존재한다. 무대도 아니고 최종적인 만남도 아니다. 준비다. 다른 이가 들어오기 전에, 교류가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는 정돈되어야 한다. 이 원형은 종종 자각하지 못한 채 외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를 조정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낀다. 이는 현실적인 삶에도 관계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처녀 자리는 받기 전에 먼저 많이 준다. 관찰하고 분석하며 환경의 정서적 세부를 돌보고 갈등을 예측하고 소음을 피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잊기 쉽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불편을 만들며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 믿는다. 이 감정적 억제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들려질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 처녀 자리는 쌓아둔다. 불만, 좌절, 피로를 견디기 어려울 때까지 저장한다. 타인은 안정성을 누리지만 그 이면의 노력을 보지 못한다. 그때 조용한 원망이 싹튼다. 여기에는 아픈 역설이 있다. 처녀 자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지만 지나친 침묵으로 내적 불균형을 키운다. 외적 질서는 유지되지만 그 대가로 내면의 혼란이 커진다. 이는 언젠가 반드시 값을 요구한다. 성숙은 처녀 자리가 경계를 표현하는 것 또한 돌봄의 행위임을 이해할 때 찾아온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지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다. 진실한 관계에는 효율만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 처녀 자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울 때 그는 단순한 질서의 수호자를 넘어 교류에 살아있는 일부가 된다. 모든 별자리는 반대편에서 거울을 만나고 처녀 자리에게 그 반영은 물고기 자리로 나타난다. 처녀 자리가 분석하는 곳에서 물고기 자리는 느낀다. 처녀 자리가 경계를 긋는 곳에서 물고기 자리는 녹여낸다. 이 대비는 갈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통합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처녀 자리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측정되며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부름받는다. 이 에너지와의 상징적 공존은 깊은 도전을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처녀 자리는 논리, 일상, 예측 가능성에 기대어 선다. 물고기 자리는 삶이 혼돈과 신비, 설명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도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처녀 자리에게 이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통제의 부재는 오래된 불안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 만남에는 숨겨진 치유가 있다. 물고기 자리는 연민이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실수가 누구의 본질적 가치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효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다. 처녀 자리가 이 메시지가 자신의 방어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진다. 자기 비판은 힘을 잃고 경직됨은 수용의 자리를 내준다. 한편 처녀 자리는 과도한 감수성에 결여된 것을 물고기 자리에게 제공한다. 구조다. 꿈에는 형태가 필요하고 영성에는 땅이 필요하며 영감은 규율을 만날 때만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극은 물질과 정신이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임을 드러낸다. 처녀 자리가 이 지혜를 통합할 때 그는 자신을 지우지 않고 돌보고 자신을 벌하지 않고 섬기며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개선하는 법을 배운다. 영혼이 자신의 인간성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고통은 줄어든다. 그리고 한때 무거웠던 침묵은 평화로 변한다. 오래된 시각 하나는 처녀 자리를 신성이 물질에 닿는 지점으로 본다. 웅장하게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곳에서 신성은 일상으로 내려와 돌봄과 주의, 현존을 요구한다. 처녀 자리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품고 있다. 때가 되기 전까지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무언가다. 그래서 그의 길은 인내와 침묵을 요구한다. 이 원형에서 모든 것은 서서히 일어난다. 강요되는 것은 없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조직하고, 돌보는 일들은 단순한 실무가 아니라 위장된 의식이다. 의식적으로 사라질 때 일상은 성전으로 변한다. 모든 세부가 헌신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 영적 부름은 무게를 동반한다. 처녀 자리는 방심할 수 없다고 느낀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신성한 무언가를 훼손할 것처럼 끊임없는 감시와 정화의 필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감각이 생겨난다. 영혼은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며 신성한 것조차 성숙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여기서의 배움은 깊다.
과도한 압박 아래서는 아무것도 꽃피지 않는다. 씨앗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휴식도 필요하다. 공간도. 처녀자리는 과정의 모든 단계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치유를 시작한다. 시간을 신뢰하는 것 또한 믿음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다. 이 이해가 자리 잡으면 섬김은 짐이 아니라 봉헌이 된다. 조용한 일은 의미를 얻는다. 일상은 감금이 아니라 지탱이 된다. 처녀자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 있지 않고 날마다 작은 것들 속에 깃든 신성을 공경하는데 자신의 가장 큰 힘이 있음을 발견한다. 질서는 언제나 처녀자리에게 피난처였다. 그것은 안전함과 예측 가능성,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준다. 일과 방법, 기준을 갖는 것은 모든 것이 감시 아래 있고 아무것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영혼에 심어준다. 그러나 이 질서가 경직되면 보호하던 역할을 멈추고 감옥이 된다. 처녀자리는 종종 규율을 가탐과 혼동한다. 긴장을 풀면 통제를 잃는다고 믿고 즉흥성은 지나친 위험이며 멈춤은 부주의의 신호라고 여긴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까지 짊어지며 피로의 신호를 무시한다. 몸은 휴식을 요구하지만 마음은 계속하라고 다그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깊어진다. 영혼은 침묵 속에서 소진되고 세상은 늘 그래 왔듯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돌아간다. 처녀자리는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더 큰 무언가를 배반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수행하는 일을 파괴하는 봉사는 결코 신성할 수 없다. 균형은 처녀자리가 유연함을 허락할 때 시작된다. 삶이 간격 속에서, 실수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 속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다. 휴식은 목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다. 통제를 조금 내려놓으면 경직이 막아두었던 예기치 않음과 창의성, 가벼움이 들어올 자리가 열린다. 진정한 처녀자리의 성숙은 질서가 연민과 손을 맞잡을 때 나타난다. 내적 요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바뀔 때다. 그때 일은 다시 소진이 아니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어느 순간 처녀자리는 자신의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 거의 부름과도 같은 것을 지닌다. 피로, 과도한 책임, 끊임없는 희생은 하나의 소명을 드러낸다.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탱하고 돌보고 살아있게 만드는 일. 이 자각은 모든 것을 바꾼다. 처녀자리는 자신의 조용한 노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구조와 사람, 과정이 작동하도록 유지한다. 감사가 없어도 그 헌신 덕분에 무언가는 여전히 서 있다. 이 인식은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의미를 바꾼다. 희생은 처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 여정의 이 지점에서는 함께 걷고자 하는 필요도 생긴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나누는 이들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계속 성찰하고 깊이 파고들며 이러한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영혼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 교류와 배움의 공간에 머무는 것은 이 민감함을 지닌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이 이해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처녀자리는 자신을 잃지 않고 섬길 수 있다. 자신을 지우지 않고 돌볼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이 길은 서서히 현존과 자각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성찰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과정에 머물러라. 이러한 내용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일상의 침묵 속에서 종종 잊히는 것을 양분하는 한 방법이다. 이 내적 여정에는 아직 드러날 것이 많다. 처녀자리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 일하는 장인이다.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만들지 않고 작동하도록 만든다. 톱니를 맞추고 구조를 강화하며 부서지기 전에 무엇이 깨질지 살핀다. 그의 재능은 꾸준함과 너무 작아 보이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의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지탱된다. 이 존재 방식에는 소리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많은 이들이 큰 제스처를 좇는 동안 처녀자리는 디테일 속에서 의미를 쌓는다. 반복되는 돌봄, 책임 있는 선택, 제때 이루어진 수정. 그 어떤 것도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위대함이다. 이 원형은 의미가 거대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다루는 방식에 있음을 가르친다. 단순한 것이 깊을 수 있고 평범한 것이 신성할 수 있다. 처녀자리가 이를 이해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가라앉는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박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데에는 조용한 존엄이 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리듬을 지키는 데에, 맡겨진 것을 돌보는 데에 처녀자리는 이러한 내적 윤리를 삶에 대한 약속으로 품고 산다. 그리고 이 이해가 성숙해질수록 무게는 가벼워진다. 일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목적의 표현이 된다. 디테일은 가치를 얻고 침묵은 의미를 얻는다. 처녀자리는 자신의 존재가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정의 끝에서 처녀자리는 단순하고도 변혁적인 진실을 발견한다. 그토록 찾던 완벽은 늘 마치는 데 있지 않았다. 계속하는 데 있었다. 필요한 만큼 다시 시작하는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길을 조정하는 데 있었다. 그를 따라다니던 조용한 고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 앞에서의 깊은 감수성이었다. 처녀자리는 더 나아진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운다. 섬김이 자기 말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율은 사랑과 함께 걸을 때에만 신성하다. 이 이해가 자리 잡을 때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정렬된다. 비난은 자각으로 바뀌고 무게는 의미로 변한다. 진정한 처녀자리의 희생은 고통에 있지 않다. 돌보는 일을 매일 선택하는 데 있다. 일상을 헌신으로 바꾸는데, 많은 이들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리에서 현존을 놓는데, 보이는 것이 피어나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하는 데 있다. 이것이 소수만이 보지만 모든 균형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처녀자리는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위대함은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에, 박수를 구하지 않는 규율에, 중요한 것에 대한 조용한 헌신에 있다. 드러낼수록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을수록 더 본질적이 된다. 그렇게 삶은 리듬과 질서, 지속성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닿았다면, 처녀자리라는 별자리나 이 조용한 여정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달라. 당신의 성찰은 말없이 책임을 짊어진 다른 이들이 보아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